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9일입니다. 윤달이죠. 이제 윤달은 무엇이냐 하면 19년 안에 한 7번 정도 윤달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윤달을 생각하기 전에 생활 속에서 익숙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매달 음력 9월 9일, 10일 이렇게 19일, 20일 이렇게 보는 그 날짜들이 무엇이냐면은 손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손 없는 날에는 이사를 편안하게 가죠.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장애를 안 입는다고 해서, 그래서 소소한 장애가 발생되지 않는다 해서 이제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윤달도 마찬가지로 그런 장애가 생기지 않는, 그런데 매달 이렇게 한 달에 열흘에 이틀씩 있던 날이 윤달이 드는 해에는 한 달 내도록 괜찮아요. 그래서 묘지를 수리하거나 좀 마음에 이렇게 걸렸던 일들을 안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를 겪게 돼 있는데, 큰 장애도 장애지만은 소소한 장애 때문에 하고 싶었던 일, 하려고 했었던 많은 일들을 멈추게 돼요. 그런데 윤달을 맞이해서는 그런 외부의 장애가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챙기면은 그런 장애들이 작동을 안 하게 돼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찬스니, 이때를 기해서 평소에 닦고 싶었던 복을 닦고 평소에 닦고 싶었던 공덕을 닦으면은 평소보다 진도가 몇 배는 잘 나갈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는 이제 기본 자본을 만드는 데까지가 힘들죠. 그렇듯이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의 미천, 우리가 생활하는데도 복이라고 하는 미천이 필요한데, 그런 미천을 벌기에 아주 딱 좋은 찬스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주간에 맞이해서 미리 이 복덕을 닦는다. 그러니까 복덕을 미리 닦는데, 이 절에 들어오면은 복덕이라고도 하고 공덕이라고도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서 얘기하는지 알쏭달쏭 그만한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죠. 그 복덕과 공덕을 얘기하려면은 거기에는 하는 행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하는 마음의 자세에서 복덕이 되느냐 공덕이 되느냐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복덕을 닦고 어떻게 하면 공덕이 되는가, 이 문제를 이제 점검을 해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금생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같은 형제 밑에서도 누리는 제복이 다릅니다. 누구는 제복을 많이 누리고 누구는 제복을 적게 누리고, 또 같은 부모님한테서 태어났는데도 누구는 더 총명하고 누구는 덜 총명하고 이렇습니다. 또 누구는 더 건강하고 누구는 조금 덜 건강하고 이런데, 이러한 것을 뭐라 그러냐면 복이라 그래요. 그럼 이 복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하면은, 이 금생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어져 왔던 내 삶에서 내가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은 복력이 많고, 선업을 적게 짓고 악업을 지었으면은 복력이 적은데,
그러면 선업과 악업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누면은 아주 간단해요. 마음자리에서 선업과 악업이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느냐?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우리가 몸의 행동 신업, 마음의 행동 의업, 말의 행동 구업을 움직이면은 그것이 악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타적인 마음,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하고 다른 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쓰고 그리고 행동하고 말을 하면은 그것은 선업이 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은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요즘엔 보통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4인 가족도 많죠.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자, 4인 가족에서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남편이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부인도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아요. 아들도 아주 이기적이라서 자기만 알고 자기만 우선이에요. 딸도 아주 이기적이어서 자기만 알고 자기만 우선적입니다. 자, 이런 집안에서 선한 기운이 돌까요? 아니면은 빡빡하고 힘든 기운이 돌까? 그 안에는 선업이 가득 찰까요? 아니면은 그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악업이 가득 찰 수 있을까? 그렇죠. 이렇게 가장 소중한 가족 속에서도 이기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면은 악한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또 가족 속에서도 자기만 알고 자기만 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족이 하나 있으면은 그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이 악업의 영향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런 나만을 그런 이기적인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왜? 그냥 보통은 이겨내 보려고 하면 쉽지가 않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선업은 다른 일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선하기만 하면 답니까? 그러니까 선한 것 가지고는 복이 생겨요. 그리고 이기적인 악업을 쓰면은 복을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벌어놓은 것도 복이 감해져요. 자, 이제 남편도 아내도 다 가족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데, 그러는데 그 중에 누가 이기적인 아주 이렇게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자기만 우선적인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쓰는 거를 뼈골까지 이기적이구나 이런 게 확인이 되고 나면은 그분을 더 챙기고 싶은 마음이 막 무럭무럭 나나요? 아니면 나도 그만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나요? 서로 이렇게 냉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금생을 살면서 복을 짓고 그것이 공덕이 되고 그 다음에 선업을 짓는데 우리는 선업을 짓는데 어떻게 짓냐면 지어놓고 공치사를 안 하면 속이 근질근질해서 못 살아. 그렇죠. 자랑질을 좀 해야 마음이 편안하거든. 그런데 자랑질을 하면은 선업을 지은 거는 복을 벌었어요. 그런데 자랑질을 하고 위세를 부리면은 그 복이 지어놓은 복에서 복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하면 노력 대비 복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요즘에 흔하게 쓰는 말로 얘기하면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노력 대비 효과가 적게 나는 거는 그렇죠. 비용 대비 효과 이게 사용성이 떨어지면은 이게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가성비를 높이는 방법이 뭐냐?
공치사 띄고 소유권 띄고 이타적인 마음을 일으킬 때 굉장히 고상한 높은 수준의 선업이 작동되는데, 이때는 선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청정한 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청정한 업이 될 때 그때를 무엇이라 얘기하냐면은 공덕이라 그래요. 똑같은 행위인데 그 똑같은 행위를 가지고서 악업을 지을 수도 있고, 똑같은 행위로 선업을 지을 수도 있고, 똑같은 행위로 공덕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복을 짓는 대표적인 방법,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가족, 이웃,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 부처님의 법문 사서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지을 것이냐, 어떻게 공덕을 지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서법은 네 가지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잘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 방법에는 첫 번째 보시, 두 번째 애어, 세 번째 이행, 네 번째 동사, 그래서 뒤에 섭자를 붙여서 보시섭, 보시를 통해서 포용하는 법, 애어, 애정이 담긴 말을 통해서 포용하는 법, 또 이행, 이로운 행위를 통해서 포용하는 법, 동사,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포용하는 법,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금생에 태어나 보니까 복력이 딸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복력이, 누구는 복이 넘치는데 누구는 적어요. 내가 노력을 적게 한 건 아닌데 아무리 해도 저 사람의 복이 있는 사람의 이 발꿈치에도 잘 안다. 이럴 때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노력을 덜 하는 것 같은 저 사람의 발꿈치에도 못 닿을 때 저렇게 그냥 운수가 풀려서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재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복이 늘어날까 줄어들을까? 줄어들어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아, 저 사람은 전생부터 선업을 많이 땄고 선업을 저축을 많이 해서 금생에 올 때는 금수저를 들고 온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전생에 선업을 적게 짓고 그래가지고 금생에 올 때는 마이너스 통장을 좀 들고 왔다. 그러면은 노력을 해서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사람은 부지런히 벌어서 은행에 저축을 해도 이 예금고가 남아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제로 이하일까요?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제로 이하예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제로 이하지만은 저축을 계속 해줘야 나중에 마이너스를 돌파해서 플러스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때부터 복을 심으면은 복이 팍팍 나오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복이 마이너스 통장인 사람은 해보면은 해도 소용없어 이러거든요. 그런데 해도 소용없는 게 아니고 해서 효과가 지금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차이뿐이지 소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꼭 복은 지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금생에 어떤 분은 재력으로 플러스 통장은 가지고 왔는데 총명지혜 쪽으로는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온 분도 있고, 또 건강 장수로도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재복은 있는데 건강이 불편하면은 그 복을 편안하게 누릴까 못 누릴까? 잘 못 누려요. 그러면은 과거생에 지어놓지 않은 총명지혜의 복이나 건강 장수의 복을 금생에는 지을 수 없는 건가? 보충을 할 수 없나? 당연히 할 수 있죠. 자, 울산에서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 갔는데, 울산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부산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 열심히 저축을 하면 저축하고 불리면은 플러스 통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냐? 현재의 나의 처지는 내가 전생부터 지어놓은, 축적해놓은
복덕이 많든 적든 많은 분들도 당연히 복을 지어야 되고 적은 분들도 당연히 복을 지어야 되는데 복을 많이 누리는 분들의 약점이 뭐냐면은 원래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잘 나가는 줄 알아요. 맞긴 맞죠. 전생에 복을 좀 많이 지었으니까. 그렇지만은 가성비가 그 오만심을 부리고 이기적이고 오만심을 부리게 되면은 악업이 발생이 돼서 뭐냐면은 이 복이 움직이는 파이프라인에 구멍이 뚫린 것과 같아서 그 구멍 사이로 쭉쭉쭉쭉 뭐가 새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실제 양이 내가 지어놓은 복의 양이 남아있을까 막 그냥 줄줄줄 새나가면은 억울하게 소멸되겠죠. 그런 것들이 그런 악업을 통해서 많은 이게 손실이 발생됩니다. 실제로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시부모님이 됐든 친정부모님이 됐든 누가 은혜는 많이 끼쳤는데 거기에다가 은혜를 끼쳐주신 분이 막 억압적으로 이렇게 해오고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으로 사람을 막 휘두르고 하면은 그분한테 받았던 은혜의 크기가 계속 보호 유지되나요? 아니면 은혜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걸 안 받는 게 나을 뻔했어 이럴 정도로 이렇게 역전이 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듯이 뭐냐면 복이 그렇게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지어놓은 복이. 그래서 그런데 전생에서 금생으로 태어날 때 어떻게 오느냐? 기억은 사라지고 업력만 남아서 오거든요. 복업을 지은 사람은 복을 갖고 오고 총명지혜의 복을 지은 사람은 총명지혜의 복을 갖고 오고 건강장수의 복을 지은 사람은 건강장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이제 현재 내가 건강하든 총명지혜하든 아니면 제복이 얼마만큼이든 상관없이 지금부터 복을 저축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나나 내 가족, 내 자손들이 복 짓는 방법을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예. 이 복을 짓는 데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자, 이제 첫 번째는 함께 지내는데, 자, 내가 무시할 만한 사람들하고 내가 볼 때 하찮은 사람들하고 인생을 살려면은 인생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인생 재미없죠? 하찮은 사람들하고 살려면 인생 참 재미없거든. 그런데 하찮은 사람하고 살아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내가 한껏 오만해져서 깔보기 시작하면 돼요.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내가 오만해지고 충분히 오만해지고 실컷 한껏 깔보는 마음으로 주변을 대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하찮아져요. 자, 그런 사람들한테 복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그런 하찮은 사람한테 복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지. 그러면은 복을 지을 자리가 없는 사람은 자, 복을 안 짓는 건 그만두고 복을 또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많이 까먹어요. 이건 가성비가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연습을 합니다. 어제 대비 오늘 대비 내일, 우리는 이 진실한 마음을 쓰는 게 차츰차츰 힘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잃어가고 있는 그 진실한 마음을 키워나갑니다. 어제 대비 오늘 대비 내일, 진실한 마음의 힘을 키워갑니다. 어제 대비 오늘 대비 내일, 공경하는 마음을 키워나갑니다. 어제 대비 오늘 대비 내일, 점점점 정성스러운 마음을 키워나갑니다. 자, 내 마음 속에 진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슴에 가득 키운 상태에서 주변을 바라봅니다. 만만히 보고 무시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주변에 복 지을 자리가 많아요, 적어요? 아, 복 지을 자리가 많아지네. 자, 인생 기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인생 기회가 많아졌어요.
세상은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고 나서 내가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진실하고 정성스럽고 공경하는 그 힘이 가득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굉장히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굉장히 진실하게 대해줘요. 정성스럽게 대해주고 그리고 나를 공경합니다. 그 사람 무시하고 싶어요? 그 사람 이렇게 참 인격적이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 사람 인격적으로 보고 싶죠? 어때요? 우리는 쉽게 오만해지면서 저 밥맛 이런 쪽으로 가고 싶습니까? 안 그러면 저분 이런 쪽으로 가고 싶습니까? 자, 그럼 연습하는 거 어제 대비 오늘, 오늘 대비 내일 뭐를 연습한다고요? 진실해지기. 어제 대비 오늘, 오늘 대비 내일. 이건 뭐예요? 현재 나의 처지를 요즘은 안 쓰는, 하지만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과거에 외웠던 그 한 구절을 생각합니다. 나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서. 과거 국민교육 훈장에 그 헌장의 한 구절이죠. 현재 내 업력의 수준에서 어제 대비 오늘, 오늘 대비 내일 조금 더 진실하고 조금 더 정성스럽고 조금 더 공경하는 마음을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순도 100%의 진실, 순도 100%의 정성, 순도 100%의 공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부처님이죠. 그럼 99.9999%를 성취하신 분들이 누구냐? 우리가 공경하는 문수, 보현, 관음, 세지 이런 대보살님들이겠죠. 자, 이제 우리도 그것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키워나가는데 그럼 열심히 이렇게 키워나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제보시를 하면은 제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내 체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걸 내재보시라 그래요. 재물 중에도 몸 바깥에 있는 거는 바깥재물, 이 몸은 안재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몸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이타심을 써서 이타심으로 내 몸을 이용해서 도와주는 거를 내재보시라 그래요. 이렇게 내재보시를 하게 되면은 친구와 우호적인 친구, 우호적인 이웃, 우호적인 가족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여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고 날짜를 잡고 약속을 잡아놔도 하필이면 그날 그분들이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돼요. 이런 것들은 뭐죠? 내재보시를 많이 한 분이냐 적게 한 분이냐, 과거생에서 현생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보면은 내가 과거생을 반성할 수 있는 단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이제 과거생에 내가 그랬구나. 그러면 참회하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더 쌓아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 법보시를 많이 하면 총명지혜의 과보를 받는데 법보시라는 거는 부처님의 법문을 전달하든지 또는 세간에 좋은 정보를 알려줘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 사람의 지혜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예요? 지식 정보를 전해줘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법보시라 그럽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총명하게 만들어주는 보시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 효과로 자기가 또 생을 바꿀 때 총명지혜의 과보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넘어서려면 보시를 하는데 보시하는 마음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아까워요. 내 주머니에 있는 재물도 아깝고 내 체력을 이용해서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아까워요. 그런가요? 안 한가요? 아깝습니다. 아까워서 잘 안 나가거든. 그런데 내가 아까워서 못 내놓는 것은 정당한데 옆에서 상대방이 바라볼 때는 쪼잔합니다. 인생 쪼잔하게 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복이 벌어지질 않아요. 자, 한번 볼까요? 재물이 됐던, 재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 내놓으려고 꽉 움켜쥐고 바둥바둥 해도 빠져나갈 것들은 알아서 다 빠져나가죠. 남을 것들은 남지만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아무리 틀어막고 방어를 해도 다 빠져나가요. 그렇든가요? 안 그렇든가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나를 잠시 거쳐가는 것들을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시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특별한 것들도 내가 만든 거는 거의 없어요. 누군가가 만들어준 여러 가지의 정보, 지식 정보들을 제가 조합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나도 다른 분들한테 얻어서 총명해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도 얻어온 것을 쿨하게 나는 터미널 같이 한쪽으로 받아들이고 한쪽으로 베풀어서 공유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마음이 커져요. 마음이 커지면은 큰 마음을 통해서 움직인 하나의 선행은 마음의 크기만큼 복덕이 이루어집니다. 큰 마음으로 선행을 하면 그 선행이 커지고, 작은 마음으로 선행을 하면 큰 선행도 작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편에 따라 선행을 하고 형편에 따라 복을 짓지만은 그 복이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마음으로 통쾌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건강 장수를 이게 원하면은 무해보시를 하는데 다른 사람 겁주지 말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근심 걱정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이 겁을 먹고 있는 사람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걱정이 많은 이들 걱정을 덜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뭐죠? 걱정이 많으면은, 두려움이 많아지면은, 그런 게 몸에 축적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 이게 건강을 잃을까 안 잃을까요? 잃어요.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거,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무해보시가 됩니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다 보험료 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보험료를 내면서 큰 마음과 작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이 보험료를 내다가 혹시 나한테 잘못된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꼭 탔어야지, 이 마음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으면은 작은 마음. 그런데 보험료를 내면서 이 돈이 건강하지 않은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알맞게 잘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람으로 보시를 하게 되면은 마음이 커요, 안 커요? 이런 사람들은 평생에 보험료 찾아 쓸 일이 없을지도 몰라요. 자, 우리는 보험료를 내고 보험료 찾아 쓰는 게 이익입니까? 안 찾아 쓰는 게 이익입니까? 안 찾아 쓰는 게 이익이거든. 그러려면 마음을 어떻게 옹졸하게 쓰는 게 좋습니까? 시원하게 통쾌하게 쓰는 게 좋습니까?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통쾌하게 마음을 쓰면은 이거는 보시가 돼요. 그것도 무슨 재보시도 되고 무해보시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평소에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은 남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쪼잔합니까? 대범합니까? 자, 어때요? 부처님 법문 따라가면 시원시원해요, 안 해요? 그렇죠? 우리 불자님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해놓고 나서 공치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소유권을 주장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그걸 툭 풀었을 때, 그랬을 때 뭐냐면은 공덕으로. 복덕은 생을 옮길 때 누릴 수 있는 복의 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덕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차원을 이동시켜줘요. 어떻게 차원을 이동시키느냐? 비가 아주 시원하게 옵니다. 우리가 아주 오래오래 기다렸던 비가 아주 시원하게 옵니다. 자, 이제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공덕은 우리가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들의 세계가 있지 않아요? 3계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3계를 벗어나는데도 공덕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 하나하나가 차원이에요. 낮은 차원도 있고 높은 차원도 있는데, 복덕은 많이 지었는데 공덕을 짓지 않고 지혜가 어두워지면은 어떤 결과가 올 수도 있느냐? 요즘에 보면은 애완동물이 사람보다 더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사는 애완동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애완동물들은 전생 복력은 제복은 많이 지었지. 그런데 뭐는 적게 지었어요? 지혜. 그리고 공덕을 적게 지어서 차원을 낮게 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낮은 차원으로 가고 싶어요? 높은 차원으로 가고 싶어요? 높은 차원으로 가려면은 복덕만 지어서 되겠습니까? 공덕도 지어야 되겠습니까? 공덕도 같이 지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왕 하는 그 보시를 줄 듯 말 듯 또 주워놓고 나서 아까워가지고 속이 쓰린 이런 보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왕 할 보시를 통쾌하게 하고 난 뒤에 소유권, 공치사건 내려놓고 툭 이렇게 시원한 마음을 쓰는 보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보시를 하면은 보시도 되고, 복덕도 되고 공덕도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애어, 이렇게 보시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애어는 이 애정을 담아서 하는 말입니다. 애정을 담아서 하는 말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도 해요? 이렇게 이 따끔한 말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애정이 담긴 말을 할 때는 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 있느냐? 첫 번째, 꼴을 봐주는 연습을 하고, 두 번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줄 알고 사람의 꼴을 봐줄 수 있고 상대의 형편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1번입니다. 공감을 안 하는 상태에서, 공감을 충분히 하고 변명을 하면 변명하는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충분히 이해를 해줘요. 그리고 당신의 심정이 그렇군요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당신은 정당할지 모르겠는데 남들이 보면 얌체라 그럽니다. 이렇게 뒷마금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남들이 볼 때 야마리가 없다 합니다. 그러면은 내 말을 다 받아주고 다 이해하고 내 입장을 이해한 사람이 이렇게 가닥을 쳐주면은 덜컥하고 조심이 돼요, 안 돼요? 조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을, 내 심정을 하나도 이해 안 해주고 그냥 그거는 야마리가 없어 이러면 받아들이고 싶어요? 아니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군 이렇게 볼까? 그러니까 가족 사이에서도 뭐죠? 첫 번째 상대의 말을 들어줄 줄 알아야 되고 상대의 꼴을 들어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칭찬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칭찬을 하느냐? 칭찬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지적질을 많이 받은 자리, 주목을 많이 받은 자리는 튼튼해집니다. 우리의 주먹도 이렇게 천천히 어딘가를 이렇게 쳐서 단련을 하면 주먹이 굉장히 단단해지는 것처럼 상대의 단점도 이게 지적질을 많이 받으면 단련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단점을 드러낼 때 뻔뻔해지면서 BJR, 배째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남편의 버릇을 고쳐보겠다고 몸부림쳤던 많은 분들 아시죠? 과거에 그걸 자꾸 지적질하면은 그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BJR로 돌변할 때 그런 거 겪었죠? 어떻게 하느냐? 단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적을 하면 그 자리가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크든 작든 장점을 주목해 줍니다. 장점을 자꾸 주목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그 사실에 입각해서 과장하면 안 됩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그 과분하지 않게 그렇게 그 장점을 칭찬합니다. 어떻게? 가끔 잊어버리지 않게 장점을 이렇게 이렇게 계속 주목을 해주면은 내 장점을 주목해주면 주목받는 자리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성장시키게 돼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우리 아들은 자기 방도 잘 닦을 줄 아네? 그렇죠? 말을 안 해도 시간이 되니까 공부를 할 줄 아네? 우리 아들은 참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그 자리를 이렇게 그리고 착한 아들, 알아서 잘하는 아들, 지금 몇 시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다음에 공부해 이 소리 안 해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칭찬을 할 때, 자, 첫 번째는 이제 꼴을 봐줄 줄 알고 말을 들어줄 줄 알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칭찬을 합니다. 장점을 발견해서 그 첫 번째 장점을 사실에 입각해서 과분하지 않게 자주. 자, 이거 기억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장점을 발견한다. 사실에 입각한다. 과분하지 않게 한다. 자주 한다. 아시겠죠? 과분하게 하면은 놀리는 줄 알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행. 그 이행은 이롭게 해주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자, 이제 그러니까 애어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해주면은 이게 복이 될까 안 될까? 가족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말을 해주면은 서로 복이 돼요, 안 돼요? 자, 이렇게 마음 쓰면서 내가 소유권, 공치사건 안 쓰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계속 일으키면은 공덕이 돼요. 자,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자, 이렇게 가족끼리 보시도 할 줄 알고 가족끼리 애어도 할 줄 알아요. 어떻습니까? 현재의 가족과 이렇게 보시, 애어 두 가지만 써도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훨씬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행. 이행은 이로운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익에는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오늘 법문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을까? 아니면 여기서 마칠까?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자, 이제 이행이라는 건 이익을 주는 거는 이익은 어떤 거냐면은 장기 이익과 단기 이익이 있는데 자, 이제 단기 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느낌에 좋은 거예요. 장기 이익은 나중에도 좋은 거예요. 자, 이제 단기 이익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자, 서 있는 사람은 앉고 싶고 앉는 게 이익인 것 같고 힘이 덜 드니까 앉아 있는 사람은 눕고 싶어요. 그러면 눕는 게 이익인 것 같은데 그런데 누워서 그래서 서 있는 것보다 앉는 것보다 눕는 게 좋은 사람이 지내다 보면은 건강을 잃어버릴까 안 잃어버릴까?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단기적으로도 이익이고 장기적으로도 이익인 게 있고 어떤 거는 단기적으로는 그 이익이고 장기적으로는 손해고 어떤 거는 현재는 손해인 것 같은데 길게 보니까 이익인 게 있어요. 그럴 적에 이 가족 사이에 서로 애어를 통해서 보시와 애어를 통해서 친구 사이에도 어떻게 하냐면은 장기적으로 이익이 발생되는 것을 주로 하되 뭐 단기적으로도 이익이 발생되면 더 좋겠죠. 자, 이제 우리가 가족들끼리
자, 우리 운동 좀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매일 108배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108배 한번 하고 나면, 안 하던 사람이 하면 팔다리 알배기고, 그 다음날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지. 108배 하는 게 손해같이 느껴져서 안 돼요. 이걸 인지상의 오류라 그러거든. 이게 느낌상으로는 이게 손해로, 근데 또 우리는 바보같이 매일 자기를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자기를 위해서 밥을 먹거든요. 그런데 밥을 알맞게 먹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고 과하게 먹거나 부족하게 먹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은 과하게 먹게 되면은 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을까? 해치는 부분이 많을까? 해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포만감을 느끼도록 먹고 나면은 우리가 인지상으로는, 우리가 알아차리기로는 이익이다 이렇게 느끼지만은 실제는 해쳐요. 자기를 해치는 행위거든. 자기를 이렇게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더러더러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단기적으로도 이익, 장기적으로도 이익, 그리고 느낌상으로 우리가 인지상의 오류가 발생되는 것들을 바로잡아서 가족 사이에, 친구 사이에, 이웃 사이에 장기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기반으로 삼아서 권유하고 함께 노력하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입맛에 맞는 것을 해주는 게 이익을 주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자, 이제 알코올 중독기가 있는 사람한테 좋은 마음으로 선행한다고, 보시한다고 술을 사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한테 이로울까? 이롭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자기 경제 관리가 좀 안 되는 사람한테, 야, 봐라, 여기 굉장히 좋은 물건 나왔다. 광고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한 얼마 동안은 광고 안 보는 게 좋다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될까? 자, 이제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어떤 여유가 있는 사람은 광고를 봐도 무방하겠죠. 이렇게 그때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 동사 함께, 보시를 함께 하고 또 애어를 함께 연습하고 이행을 함께 연습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공동의 목표, 괴로움의 양을 줄이고 행복의 양을 늘릴 수 있는 것,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늘릴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느냐? 자, 보시를 하려는데도 안 해본 사람이 혼자 하려면 잘 될까 안 될까? 그럴 때 시범을 보이면서 시원시원하게 통쾌하게 이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게 따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 내가 10,000원 할 때 너는 100원씩 해. 이러면서 연습시키면 되거든. 그러죠? 그 다음에 에어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하고 이게 시범을 보여주면서 따라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행. 자, 요런 거는 요렇게 해야 저 사람한테도 이익이 되고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복덕이 되고 공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일러주면서 이렇게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시, 에어, 이행, 동사 이렇게 이것을 일상에서 실천하면은 우리는 복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자, 가족이 함께 실천하면 그렇죠. 자, 이렇게 또 그러면서 소유권, 공치사건 내려놓고 통쾌하게 실천하면은 공덕도 많아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생에서 다음 생으로 바꿀 때 복덕도, 우리는 재복도 많고 관계상의 복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총명지혜하고 건강 장수하고, 그러면서 태어나는 차원이 높아진다, 얕아진다?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여기 통도사 불자님들 모두 함께
그 사서법을 잘 실천해서 부처님의 순도에 부처님은 100%의 순도, 우리는 우리의 순도에서 매일매일 어제 대비 오늘, 오늘 대비 내일 조금씩 업그레이드해서 부처님에게로 한 발 한 발 더 다가가는 진실한 불자가 되기를 발언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 영산 불멸학수상존 시아본사서가모니불서